여러분, 지난달 말 뉴스 보셨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을 미국 중앙은행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자마자 전 세계 금융시장이 발칵 뒤집혔거든요. 금값이 하루 만에 거의 10% 폭락했어요. 2026년 1월 말 기준으로 온스당 5,500달러를 처음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찍은 지 단 하루 만에 4,880달러대로 곤두박질 쳤죠. 역사상 최대 하루 낙폭이에요. 은값은 무려 28% 폭락했어요. 비트코인도 사상 최고가 12만 6천 달러에서 어느새 7만 8천 달러 선으로 떨어졌고요. 혹시 이런 생각 드셨나요? 연준 의장 후보 하나 바꿨는데 왜 이렇게 전 세계 시장이 뒤집히지?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이 사건 하나에 달러 패권의 진짜 전쟁이 숨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진실이 있어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금값은 온스당 2,000달러대였어요. 비트코인도 기껏해야 2만 달러대를 맴돌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금이 5,000달러를 돌파하고 비트코인이 12만 달러를 찍었다가 다시 폭락하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요.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달러가 흔들리면 금이 오르고 달러가 안정되면 금이 떨어져요. 비트코인은 또 그 반대로 움직이다가도 같이 움직여요. 말이 되나요? 도대체 이 자산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금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계신다면 혹은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런 생각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그냥 뉴스 보면서 사고 팔면 되겠지. 하지만 진실은 달라요. 이 시장의 진짜 게임판을 읽지 못하면 언제나 당하는 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금이나 비트코인 갖고 계신가요? 혹은 달러 자산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자, 지금부터 달러 패권의 진짜 전략 4가지 숨겨진 진실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진실입니다. 중국은 이미 달러 탈출을 시작했어요. 그것도 아주 은밀하게요. 먼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달러 패권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전 세계가 무역할 때 달러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고, 반도체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고, 곡물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미국은 달러를 찍어서 세상에 나눠주고, 세상은 그 달러를 벌기 위해 열심히 미국에 팔고, 미국은 계속 달러를 찍을 수 있는 구조예요. 이게 달러 패권이에요. 거의 50년 넘게 이 구조가 유지돼 왔거든요. 그런데 2022년에 엄청난 사건이 터졌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마자 미국이 러시아의 해외 자산 3천억 달러를 그냥 동결해버린 거예요. 푸틴이 미국 은행에 쌓아둔 돈을 하루아침에 못 쓰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걸 본 중국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시진핑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중국도 미국 국채를 한때 1조 달러 이상 들고 있었거든요. 그게 한 번에 동결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어떤가요? 중국은 하루에 석유를 1,500만 배럴씩 수입하는데요. 그게 다 달러로 결제돼 왔어요. 그런데 중국이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중국의 상하이 원유 선물 시장에서 중국이 석유를 위안화로 사면 동시에 상하이 금 현물 시장에서 그 위안화를 바로 금으로 바꿔주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보면 위안화를 받았는데 그게 바로 금이 되니까 달러 대신 받아도 손해가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금으로 석유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점이 있어요. 프랑스 투자은행 소시에테 제네랄이 무역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중국의 실제 금매입 규모가 공식 발표의 무려 10배라는 거예요. 중국이 공식적으로 한 달에 2점 몇 톤 샀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250톤을 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호주 뉴질랜드 은행에서는 중국의 실제 금 보유량이 5,500톤일 거라고 추산했어요. 공식 발표보다 2배 이상이에요. 중국이 왜 이렇게 은밀하게 금을 사고 있냐고요? 트럼프 귀에 들어가서 좋을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사고 있는 거예요. 조용하게, 치밀하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중국은 지금 달러 없이도 세계 무역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달러 자산이나 원화 예금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진실입니다. 미국의 반격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무기가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2025년 3월 초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했어요.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공식화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미국 정부는 이미 비트코인을 32만 8천 개 넘게 보유하고 있어요. 범죄 수익 몰수 등으로 쌓은 거죠. 세계 국가 중 가장 많은 양이에요.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아예 법안까지 발의했어요. 비트코인을 100만 개까지 사겠다는 거예요. 왜 비트코인이냐고요? 중국이 금을 모으는 건 달러의 신뢰가 떨어질 때를 대비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금이 아닌 다른 뭔가로 달러의 가치를 지지해야 해요. 그게 디지털 자산, 즉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시스템이에요. 중국이 위안화 플러스 금이라는 새로운 결제 체계를 만들고 있다면 미국은 달러 플러스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달러 패권을 구축하려는 거예요. 2025년 연간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대에서 시작해서 2026년 들어 5,500달러를 돌파했어요. 3년 만에 69% 이상 급등한 거예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어떤가요? 2023년 초에 2만 달러대였던 비트코인이 2025년 10월에 12만 6천 달러를 찍었어요. 3년 만에 6배 이상 오른 거예요. 이게 단순한 투기 열풍일까요? 아니면 미중 패권 전쟁의 결과물일까요?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끝인지, 아니면 이게 또 다른 시작인지, 지금 이 전략을 이해하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세 번째 진실입니다. 미국의 금장부에는 거대한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그걸 이용하려 해요. 조금 복잡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지금 미국의 재무부 장부에는 금이 8,133톤이라고 기재돼 있어요. 그런데 그 금의 장부상 가격이 온스당 42달러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2026년 현재 국제 금 시세가 온스당 4,000달러에서 5,000달러를 오가는데 미국 정부 장부에는 아직도 50년 전 가격인 42달러로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게 1973년 브레턴 우즈 체제가 무너진 뒤로 장부를 업데이트 안 한 거거든요. 이걸 재평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1934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만든 금준비법이라는 법이 아직 살아있어요. 이 법에 따르면 연준과 재무부가 금값을 재평가하면 그 차익만큼 달러를 찍어낼 수 있어요. 42달러짜리 금을 현재 시가인 4,200달러로 재평가하면 무려 100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준 장구상 자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만큼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재원이 최대 2조 달러라는 추산이 나와요. 2025년 초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포트녹스 금고를 감사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 기억하세요? 당시 언론은 그냥 쇼로 봤지만 지금 이 맥락에서 다시 보면 달라요. 금 재평가를 통해 2조 달러를 만들어내고 그걸로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달러 패권을 디지털로 연장하는 준비 작업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미국 국민을 위해 미국 대차 대조표의 자산을 화폐화할 것이다. 이 한마디가 핵심이에요. 지금 미국 정부는 재무부가 중심이 되어 양적 완화를 직접 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 중인 거예요. 연준이 돈을 찍는 게 아니라 재무부가 금 재평가를 통해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현실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2조 달러가 시중에 풀리면 모든 자산의 명목 가격이 올라요. 부동산도, 주식도, 금도, 비트코인도. 네 번째 진실입니다. 월가는 지금 트럼프에게 꼼짝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시장을 바꾸고 있어요. 월가, 즉 JP모건 같은 대형 투자은행들은 항상 미국 정부의 협상 파트너였어요. 필요할 때 손잡고 아닐 때는 압박하는 관계였죠. 202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생각해보세요.
당시 미국 정부가 부실은행들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었어요. 납세자 돈으로 은행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후 금융 규제가 강화됐는데 그 규제 중에 SLR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은행이 무제한 레버리지 투자를 못하게 막는 규제예요. 은행들은 이 규제 때문에 국채를 사고 싶어도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2026년 4월 1일부터 이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규제가 풀리면 은행들의 투자 가능 규모가 1조 5천억 달러에서 최대 6조 달러까지 늘어나요. 그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줄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월가가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 국채를 사주는 구조예요. 왜 울며 겨자 먹기냐고요? 트럼프 쪽이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에게 소송을 걸었거든요. 2020년 대선 이후 JP 모건이 트럼프 일가의 계좌를 동결했다는 거예요. 그걸 트럼프가 정치적 탄압으로 보고 50억 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거예요. 월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트럼프 정책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4월에 규제도 풀어줄 거라 하고 소송도 걸려 있으니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재무부 양적 완화 2조 달러에 월가 레버리지 투자 최대 6조 달러가 더해지면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금으로, 주식으로, 비트코인으로 흘러들어가요. 여러분, 이 판의 규모를 이제 느끼시나요? 자, 여러분, 이 4가지 진실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응 전략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달러가 팽창하면 실물 자산이 오른다는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하라는 거예요. 202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돌아볼게요. 그때 각국 중앙은행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었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오른 자산이 뭐였을까요? 부동산이고 금이고 주식이에요. 달러가 많아지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실물 자산의 달러 표시 가격은 올라가요. 지금 이 사이클이 또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 3년간 금은 69% 올랐고 글로벌 부동산 가격도 역사적 고점을 향해 가고 있어요. 내가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자산이 달러 팽창 시대에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인지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녹아가는 자산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로 알아볼 건 비트코인을 1억 천금이 아닌 미국 전략의 수혜 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지금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12만 6천 달러에서 7만 8천 달러 선으로 내려왔으니까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의 임기가 3년 남아 있어요. 이 3년이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사이클과 딱 맞물리는 거예요. 트럼프가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법제화하고 금 재평가를 통해 달러를 더 찍고 월가 규제를 풀어서 유동성을 늘리면 그 유동성 일부가 비트코인으로 들어오게 돼요. 물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 재산을 넣는 건 금물이에요. 하지만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면 어떨까요?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보는 눈이에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달러가 팽창하면 모든 나라에 영향이 와요. 우리나라 원화도 결국 달러와의 환율 싸움이거든요. 미국이 2조 달러를 더 찍으면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달러를 더 찍으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그럼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 경제도 불확실성에 노출돼요. 이런 상황에서 원화 자산만 갖고 있는 건 리스크가 커요. 달러 자산, 글로벌 실물 자산, 그리고 일부 디지털 자산까지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게 지금 시대에 필요한 생존 전략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본인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세요. 한국 원화 예금이 전부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진실 기억하시나요? 중국은 위안화에 금을 결합해서 달러 없이 석유를 사는 시스템을 이미 만들고 있어요. 미국은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으로 디지털 달러 패권을 구축하며 맞서고 있어요. 미국의 금장부 재평가는 2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재원을 만들 수 있는 폭탄이에요. 그리고 월가는 지금 트럼프의 국채 수요 창출에 어쩔 수 없이 협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싸움에 관심 없으시다고요? 관심이 없어도 이 게임의 결과는 여러분의 월급 통장 잔고에, 여러분이 사는 집값에, 여러분이 투자한 주식이나 코인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쳐요.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202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돌아볼게요.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단지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죠. 위기가 오기 전에 빚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고 실물 자산을 조금씩 모았던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설마 나는 괜찮겠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한순간에 무너졌죠.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해요. 달러 패권의 게임판을 알고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손 놓고 결과를 기다릴 것인가? 내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세요. 본인의 자산 목록을 한번 써보세요. 달러 자산이 얼마인지, 원화 자산이 얼마인지, 실물 자산이 얼마인지. 그 작은 점검 하나가 지금 이 격변의 시대에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어요. 파도는 오고 있어요. 파도를 만드는 사람은 못 되더라도 파도를 타는 법은 배울 수 있어요. 그게 지금